여수 광양항 물동량이 우수한 항만시설을 바탕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동량 가운데 컨테이너 화물은 지난해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다각적인 화물 유치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지역 해양수산 분야의 세부 실행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양항 활성화 정책과 여객선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개발 행위 허가 지침을 명확히 적용해 시설량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시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최근 관광객 증가에 따라 생활 불편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가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전남 동부권 뉴스입니다. 국내 수출입 1위 항만인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물동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은 환적 화물의 감소로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광양항에서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처리한 물동량은 1억 4,300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늘었습니다. 석유화학 원자재의 수입 화물과 기계 차량 부품 등의 교용량이 늘어난 것이 물동량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특히 일반 화물 가운데 자동차 화물 처리량은 해마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이 우수한 항만 시설과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물류 중심 항만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가 2억 9천만 톤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희가 현재 우리 국내에 수출입 항만으로 지금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1위 항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수 광양항 전체 물동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107만 7천 TU를 처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줄었습니다. 운송 중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환적 화물이 39%나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진해운 파산에 따라 광양항 대신 중국 항만이나 인천항 등에서 환적 화물을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화주들과 매칭 마케팅을 지금 열렬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마케팅 활동을 지금 적극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최대 복합 물류 항만인 여수 광양항. 여수 광양항의 전체적인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양항의 안정적인 컨테이너 화물 확보가 지역 항만 활성화의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항 활성화와 여객선 제도 개선 등 지역과 관련된 현안 과제가 무게감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부산항과 함께 해양산업 클러스터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목된 광양항. 항만 기반시설 확충 사업까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재도약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다만 항만구역으로 한정된 클러스터의 범위를 주변 지역까지 확대하고 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수준의 인센티브를 특구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부 부두시설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광양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3-3단계를 완전 무인 자동화로 해서 광양항의 네임밸류를 높이고 주간인 물량 유치하는 전략도 한번 써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 것 역시 해양 분야 국정과제의 중요 축으로 꼽혔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 해양사고 조사 분석센터 설립 등이 세부 실행 방안입니다. 특히 오는 2022년까지 노후 여객선 40여 척을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하는 것과 더불어 여객선 준공영제 전면 시행 역시 항로의 안정적인 운영과 승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거듭 강조됐습니다. 연안여객 운송사업 자체를 준공영제로 하면 도서민들의 교통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전국 양식수산물 생산량의 70% 이상을 전남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식 품목을 다변화하고 특히 해조류의 경우 가공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수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과제에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공장용지 증설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오는 2019년 1월까지 롯데케미칼과 여천 NCC 등 여수산단 6개 기업이 2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66만 제곱미터 면적의 공장용지를 증설한다고 밝히고 지역업체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시행 기업 측에 증설 사업 추진에 관내 건설업체가 일괄 또는 공동 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녹지를 해지하고 공장용지를 증설하는 만큼 34만여 제곱미터의 대체 녹지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순천시가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난 3년간 323건에 이르는 등 크게 늘면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 지침을 명확히 적용해 시설량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발부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도로나 인가가 100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설치 허가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통 방식의 분청사기 제작을 위해 흙가마 불지피기 시연이 펼쳐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에서 지난 2015년부터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조성된 분청사기 2호 흙가마의 점화식을 갖고 오는 7일까지 분청사기 쉬운 점을 구워낼 계획입니다. 고흥군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터 일대는 지금까지 분청사기 가마터 25곳이 발굴돼 국가사적지와 전라남도 기념물 제8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 수순을 밟으면서 관심을 모았던 의대 정원은 전북권대학에 흡수될 전망입니다. 목포대는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전남권 의대 설립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단 비리로 몸살을 앓으면서 재정 위기를 겪었던 전북의 서남대학교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하고 관심을 모았던 서남대 의대 정원도 전북대, 원광대로 나뉠 전망입니다. 서남대 정원을 배정받아 의대 설립을 모색했던 지역 정치권은 안타까움과 함께 재추진 의사를 보였습니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요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목포대는 지역 정치권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남대 의대 정원을 가져오지 못하면 단기간에 의대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의대 유치가 무산되는 것이지만 유치의 주체인 목포대는 충분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이제 전라남도나 목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비용을 함께 부담을 해서 유치 노력을 해준달지. 목포권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는 높지만 정작 의대 유치의 주체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 날씨는 폭염과 열대야 속에 역대 3번째로 무더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상청의 7월 기상특성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의 평균 기온은 26.9도로 평년보다 2.2도가량 높아 지난 1973년 이후 3번째로 높았으며 열대야 일수도 10.1일로 평년보다 7일이 길었습니다. 반면 전남 지역 7월 강우량은 무더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90여 밀리미터 줄어든 181밀리미터로 조사됐습니다. 태풍 노루의 북상으로 올해 거문도 백도 은빛바다 체험 행사가 일주일 뒤로 연기됐습니다. 여수시는 태풍 노루가 주말쯤 한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사흘간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17회 거문도 백도 은빛바다 체험 행사를 오는 13일로 연기했습니다. 올해는 거문도 전통문화인 거문도 뱃노래 시연과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은빛바다 가요제, 가수의 축하 공연은 물론 특산물 시식 행사와 맨손 물고기 잡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집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숲 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광양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휴양림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숲이 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하루 2차례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는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황토길과 삼나무길 등 산림자원별 효용가치 설명과 함께 참가자들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숲속 명상 등 체험 활동도 포함됐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 이르쿠츠크에 도착한 전남 학생들이 현지에서 성대한 환영 행사를 선물 받았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다시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베리아 대평원의 끝자락 이르쿠츠크. 러시아 속 작은 나라 브랴티아 공화국 등 소수민족들이 전통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시베리아를 대표하는 민속춤을 시작으로 동방의 손님들을 환영했습니다. 이 러시아 측에서도 한국 측에서도 너무 즐겁게 지내시니까 정말 감동합니다. 환영 무대를 보고만 있을 대한민국 학생들이 아닙니다. 태권도와 태권무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가수들의 노래와 춤을 선보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제 태권도로 소통이 장이 된 것 같아서 기분 정말 좋게 준비했습니다. 한국 음악이 익숙한 듯 러시아의 아이들은 함께 춤을 췄고 광장은 불볕 더위보다 더 뜨거운 공연장이 됐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인데 그 문화가 춤과 노래 그리고 이런 공연들을 통해서 서로 교감을 할 수 있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데 어우러져 강강술래를 돌 무렵 국경도 민족도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신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유명해졌고 이렇게 강하다는 거를 여기서 와서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만국 공통어인 춤과 노래로 소통하면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을 많다는 것을 제대로 배운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외주 파트너사가 근로자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 협의회는 최근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포스코 사내하청 상생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조만간 발대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광양제철소 하청 근로자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협의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8,500여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복지 개선 등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시민들의 생활은 오히려 불편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수 시민협은 최근 시민 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교통 정체 등 생활 불편이 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75.4%를 차지했고 소음이나 쓰레기 등으로 생활 환경이 나빠졌다는 의견도 61.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협은 또 응답자의 58.2%는 관광객 증가가 여수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지만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지출이 늘었다는 응답도 59.5%로 조사됐다며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쯤 여수 국가산단 내 GS칼텍스 공장 변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소방인력 50여 명과 소방차 등 장비 20여 대가 출동해 큰 불은 40분 만에 잡혔지만 전기시설의 특성상 잔불 정리까지는 9시간가량이 걸렸습니다. 또 변전소 안에 있는 시설이 훼손돼 일부 공정이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시설의 과부하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2곳의 횟집에서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해수욕장과 항포구 주변 횟집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4일에는 여수, 6일에는 광양에 있는 횟집 수족관물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업소의 수족관물을 교체하고 조리도구 소독 작업을 완료했으며 해당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시민들이 위생적인 음식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출입구 등의 등급 표지판이 부착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지정업소에 대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위생시설 개선 자금 융자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